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서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28살의 그녀는 항상 그랬죠. 불안한 마음이 잠을 깊이 들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계약 연장 얘기가 나올까? 침대에서 일어나며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직 보조 디자이너로 일한 지 벌써 2년째. 정규직 전화는 언제나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죠. 세면을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뒤 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정리한 도면,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회사 컴퓨터가 느려서 집에서 미리 작업하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동생 학비 때문이라도 이 일 놓칠 순 없어. 지하철에서 흔들리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동생의 등록금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동생만큼은 꼭 대학을 졸업시키고 싶었죠. 오전 8시 서연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을 켜고 컴퓨터를 부팅하며 서연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인사팀 김대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서연 씨, 잠시 인사팀으로 올 수 있을까요?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런 호출은 보통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발걸음이 무거워지면서 입안이 바짝 말랐죠.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이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연 씨, 안타깝지만 이번 달 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네.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사 사정상 계약직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계약직들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해고되는 걸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2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연은 터져나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서연의 머릿속엔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동생 등록금은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성실하게 출근하며 주어진 업무를 처리했어요. 그날 아침 인사팀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디자인팀에 신입 직원이 배치됩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0대로 보이는 그 여성은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한도희입니다. 도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다른 직원들과 달랐어요. 깔끔하지만 몇 년 전 유행이었던 스타일의 블라우스와 바지, 그리고 조금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죠. 어머, 40대의 신입이라니.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도 계약직으로서 무시당하는 시선을 받아봤기 때문이었죠. 팀장이 도희를 서연의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서연 씨가 업무를 알려드릴 거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도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도희 씨,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도희의 눈에 감사한 빛이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게 서툴러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서연은 도희에게 컴퓨터 기본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CAD 프로그램을 켜는 것부터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도희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도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는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2년째예요. 하지만 계약직이라서.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계약직이면 어떤가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 말에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도희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다시 일하고 싶어졌어요. 늦은 시작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도 서연은 도희를 성심성의껏 도와줬습니다. 간단한 도면 읽기부터 클라이언트 응대 방법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처음 출근하는 날 서연 씨를 만난 게 행운인 것 같아요. 도희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곧 떠날 사람임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도희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스쳤죠. 도희가 입사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의 친절한 도움 덕분에 도희는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 나갔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규직 과장인 박미라였어요. 미라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15년간 회사를 다니며 나름의 위치를 구축했지만 최근 몇 년간 승진에서 밀려나며 불만이 쌓여 있었죠. 특히 계약직인 서연이 실력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심이 커져갔어요. 게다가 40대 신입인 도희까지 서연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보니 더욱 불쾌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담당한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어요. 강남 프로젝트의 최종 수정안입니다. 서연이 화면에 도면을 띄우자 팀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세심한 배치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였거든요. 정말 잘했네요.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팀장의 칭찬에 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회의가 끝난 후 미라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요즘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신입 직원 교육도 좋지만 본인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직이라면 더욱 그래야죠. 미라의 날카로운 말투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도희를 도와준 것이 잘못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과 업무는 구분해야 해요. 미라는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도희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도 따로 먹고 업무 외에 대화도 줄였어요. 도희는 서연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지만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무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라는 틈틈이 다른 직원들에게 서연과 도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흘렸어요. 하지만 도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라의 질투심과 텃세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서연이 도희와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녀의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연을 완전히 내쫓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미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워드 문서가 열려 있었고 제목은 직원 평가서였어요. 직원명 이서연. 근무 태도 불량. 첫 줄부터 거짓이었지만 미라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2년간 성실하게 일한 서연의 실제 모습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적어나갔죠. 업무 집중도 저하. 신입 직원과의 과도한 친밀감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하락.
미라는 자신의 질투심을 그럴듯한 업무상 문제로 포장했습니다. 특히 도희와의 관계를 문제 삼아 과장되게 묘사했어요. 고객 응대 시 부주의함이 목격됨. 향후 민원 발생 우려. 이건 역시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오히려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는 직원이었거든요. 보고서를 완성한 미라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김 대리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미라는 자신의 부하 직원인 김 대리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평가서인데 확인 좀 해주세요. 김 대리가 문서를 읽어내려가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과장님, 이건 좀. 서연 선배는 성실한 직원인데요. 김 대리는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네요. 저는 과장으로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도 정규직 전환을 원하죠? 팀 화합을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직원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확인 서명만 하면 됩니다. 김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양심상 괴로웠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미라는 인사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계약직 정리건으로 왔습니다. 아, 이서연 씨 말이죠? 네. 평가서를 작성했는데 솔직히 계속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은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미라의 지위와 김대리의 확인 서명까지 있어서 신빙성 있어 보였어요. 이 정도면 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하겠네요.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미라는 속으로 쾌재를 부렸습니다. 이제 서연은 끝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미라는 서연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놓친 것이 있었어요. 도희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도희는 미라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계약 종료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오전 9시 인사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 씨,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과 김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안타깝지만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이게 평가서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서연이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내용이 자신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박미라 과장과 김대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서연은 김대리의 서명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생 학비는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까지만 출근하세요. 냉정한 답변에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서연을 보며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인가요? 계약이 해지됐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도희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짐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도희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서연 씨, 꼭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오후 5시 서연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2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죠. 문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도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도희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예요. 내일 아침 일찍 회사로 가겠습니다. 네,
정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8시 회사 입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히 내려 뒷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렸어요. 바로 한도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회장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2주간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웠네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멈춰 섰습니다. 임원들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갑작스럽게 현장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특히 인사관리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한편 아래층 사무실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라는 서연이 사라진 자리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우르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바로 한도희가 당당하게 걸어 나온 것입니다. 도희 씨 아니야? 미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희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그룹의 회장인 한도희입니다. 사무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주간 현장 직원으로 근무하며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희의 시선이 미라에게 향했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어제 한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서연 씨 말이죠. 그건 인사팀장님 해고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사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평가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직접 본 이서연 씨는 가장 성실하고 친절한 직원이었는데 말이죠. 도희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미라 과장님, 이 평가서는 정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2주간 직접 본 것과 왜 이렇게 다를까요? 김 대리님, 정말 이 내용에 동의하셨나요? 김 대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왜 서명을? 강요당했습니다. 김 대리의 고백에 사무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도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질투심으로 동료를 해치는 것. 이것이 우리 회사의 문화라면 바뀌어야 합니다. 오후 1시 서연은 집에서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 씨, 인사팀 김 과장입니다. 내일 출근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발령도 함께요.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인사팀에서 정규직 계약서를 받은 서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규직인가요? 네, 그리고 신입교육 담당자로 임명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을 도희가 맞이했습니다. 서연 씨, 많이 놀라셨죠? 도희 씨, 아니, 회장님. 그냥 도희 씨라고 불러주세요. 저에게는 그 이름이 더 소중하니까요. 도희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2주 동안 서연 씨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직장인의 모습을 말이죠. 한편 미라는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무급 정직 처분과 함께 좌천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미라 과장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뭘 더 바라는 거야? 사과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지냈으면 해서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후에 전체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희가 직접 진행했어요.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해요. 겉모습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서연 씨처럼 진심으로 동료를 도우는 마음, 그것이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퇴근길, 도희와 서연은 함께 걸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도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서연 씨 덕분에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6개월 뒤 서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규직 교육 담당자로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도 신입사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새로운 얼굴들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교육 담당자 이서연입니다.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존중.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나이, 지위로 판단하지 마세요. 각자의 사연과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계약직이었어요.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했죠. 교육생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성장시켰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 교육실 뒤편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도희였어요. 훌륭한 교육이네요. 도희가 다가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입 여러분, 이분이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동료이기도 해요. 서연의 소개에 교육생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서연 씨처럼 진심으로 동료를 대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도희의 말에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서연 씨 교육은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에요. 도희 씨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었는걸요. 아니에요. 서연 씨의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6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절망적이었던 그날들이 지금은 소중한 경험이 되어 있었죠. 도희 씨, 그때 왜 신분을 숨기고 일반 직원으로 일하려고 생각하셨어요?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아래서 올려다보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도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죠. 정말 행운이었어요. 저야말로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김대리가 다가왔어요. 서연 선배, 교육 잘 받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김대리도 많이 성장한 것 같네요. 서연 선배 덕분입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걸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내일 교육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규직이 된 지 6개월 매일이 보람찼어요. 언니 수고했어.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학 졸업까지 1년 남았네. 걱정하지 마.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동생의 고마운 마음에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퇴근 준비를 하던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적힌 존중이라는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두 글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였죠.
작은 친절이 기적을 만든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네.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생각하니 지금이 꿈만 같았어요. 문을 나서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도희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든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자신이 받은 소중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